이거 뭐 책 얘기하는 장소에서 질문하려면 막 되게 멋있는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쉽게 쉬운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한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미나 배우 팬이고요. 감사합니다. 그 아까 얘기하신 아침 드라마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아까 그 본인이 철학 전공한 거가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신 만큼 글도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엠마 톰슨 같은 배우 보면은 본인이 센스 앤 센시빌리티의 연기를 하면서 그 영화까지는 자기가 각색을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그 극이나 글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독서 요새 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좀 독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그래도 중간에 계속 띠리링 하면 일단 봐야 되잖아요. 자꾸 리듬이 끊기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 아미나 배우님도 책을 읽으실 때 좀 스마트폰 때문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쭤보고 싶네요.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굉장히 충분히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띠리링 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방해가 되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거, 네, 제 철학과 자체가 사실 글 쓰는 학과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대한 훈련은 오히려 좀 받은 면이 있고요. 제가 학부 때 사실 그 텍스트 해석 연구소라는 곳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공동 저서를 한번 낸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책을 되게 그러니까 쓰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번번이 포기하게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직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창문 넘어가는 백세 노인 그 책이 최근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책 쓰신 분 책갈피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책을 써도 될 때가 됐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저도 그게 너무 부러웠고 그 말에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쌓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각색을 한다거나 어떤 소설을 보고 뭐 각색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저 스스로 공부라고 생각하고 해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스마트폰. 저는 게임도 너무 좋아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도 너무 좋아하고 그 여타 다른 저에게 재미를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고 하려고 해요. 근데 저의 약간 특징은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면 좀 다른 걸 좀 많이 못해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회사 대표님이나 이제 매니저 분들과 분들한테 혼나는 제 한 소리 듣는 되게 큰 원인이 될 때도 많은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김영하 소설가님의 그 보다라는 책을 읽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소설에 시간을 사고 파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 소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하루의 가치가 굉장히 크겠죠. 하루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할 때 제 하루 일당과 제가 어떤 연기를 하거나 뭐 CF를 찍을 때 하루 일당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하루라는 시간이 이제 비례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나 비싼 나의 시간을 차라리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받고 팔면 좀 난데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돈을 들여가면서
현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서양에서는 그런 게임을 한대요. 그 식사를 할 때, 왜 서양에서는 저녁 식사할 때 굉장히 오래 얘기하고 진짜 천천히 밥을 먹잖아요. 그때 이제 가운데에 다 스마트폰을 꺼놓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스마트폰에 손이 가는 사람이 밥값을 내기 게임 이런 걸 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스마트폰을 더 오래 보지 않는 것은 일종의 권력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류 사회일수록 그런 게임을 더 많이 한대요. 너가 힘이 센가? 내가 힘이 센가? 보자. 왜냐면 생각해봐도 제가 고용 주인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굳이 제때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꺼놔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고용을 당하는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그 연락이 왔을 때 당장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면에서 봤을 때 내가 조금 즐거운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나한테 재미를 주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잠시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지금 말씀을 저도 그 김영하 작가의 최근에 나온 산문집이었죠. 보다에서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들었던 생각인데 사실 그 책이라는 게 우리가 늘 멀리 생각하고 있으나 이렇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가까운 거죠. 저도 딱 그 부분을 읽고 그래 마음은 먹었었거든요. 내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이 시간 도둑으로부터 좀 권력자가 되어보자, 좀 멀리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기는 했었어요. 시도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래? 오늘 이런 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네? 나도 그거 한번 찾아서 그 글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시작을 하시고 이 작가의 글 참 재밌다. 이 작가가 쓴 다른 작품들은 뭐가 있을까? 해서 그 작가에 대한 작품들을 쭉 읽어나가시고 또 다른 한 작가에 대한 작품들을 또 이렇게 섭렵하시고 이런 식으로 점차 읽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분 손을 가장 높이 들어주셨죠? 제일 먼저 들어주셨고요. 남성분들이 다들 이제 열심히 안녕하세요. 질문하시는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김현 작가님 그 책 구절에 있는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나왔는데요. 안에 있는 풍경이 없을 때 밖에 있는 풍경도 보지 못한다. 어떤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게 안에 있는 경험이 없으면은 독서라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경험에 대한 어떤 충분함이 덜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풍경이 독서를 통한 사색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서라는 것이 바깥의 풍경이라면 독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색의 시간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에도 부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독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사색을 통해서 본인의 연기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독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니까 원래 책을 좋아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텍스트 해석 연구소에서 썼던 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은 참고로 홍보는 아닙니다. 근데 죽음아 날 살려라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저희 연구소 또 그 책 자체의 취지가 어떤 취지냐면요. 그냥 텍스트에서 출발을 해서 이걸로 철학을 해보자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얹혀져 있는 그 많은 무게들을 좀 벗어버리고 텍스트를 통해서 좀 날개를 달아줘 보자. 약간 이런 얘기여서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다음 주까지 너는 몇 권을 골라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권을 고르려면 그 몇 권 수보다는 적어도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 당시에 그 주제에 관한 책만 한 80권 정도를 읽게 됐는데 그 주제가 되게 안타깝게도 죽음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관한 토론을 계속했고 그 토론 끝에 죽음에 대한 글을 쓰고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죽음을 들여다보니까 느끼게 된 의미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죽음은 우리가 아무도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생각하지 않아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이 정말 사람한테 너무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째는. 그 두 번째는 다독을 한다는 거는 이걸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책만 읽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손 가는 대로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들을 다 깊이 생각하면 저한테 약간 손해예요. 그래서 그 중에 생각하는 걸 좀 고르고요. 근데 제가 이런 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런 책들에 관해서 아무래도 손이 더 갈 거고 그것만 더 읽다 보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쏠릴 거고 이런 우려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장치로는 좀 섞기로 했어요. 이 작가의 책을 읽으면 다음번에는 똑같은 작가의 책은 연거푸 읽진 않기라던가 소설을 읽었으면 그 다음번에는 소설이 아닌 비소설을 읽기 이런 저만의 책 읽기 규칙을 조금씩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놨을 때 조금 더 제 손에 들어오는 책이 다양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양성 속에서 사실 그 걸음, 그 걸르는 작업이 조금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읽고 또 생각하는데도 오래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적용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사색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요. 크고 작은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 심지어는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도 사실 우리에게는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작고 큰 고민들을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씩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색해보고 깊이 생각해볼 기회들을 정말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아주 사소한 것들, 아주 생활 밀착적인 것들을 좀 벗어두고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중요하나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나 기회가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어서 이 책이라는 게 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또 질문 있으시면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셨고요. 잠시 후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그전 작가분들도 강연을 듣긴 했는데 조금 더 약간 좀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던 거는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시는 분이어서 좀 더 가까운 좀 동시대를 사시는 약간 나이대가 비슷하셔서 좀 더 경험이 저랑 비슷하다 생각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잘 됐네요. 진짜 우리 걱정 많이 했는데 그죠? 좀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저희 가족이 다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군 복무 중에 한 150권의 책을 읽는다고 제가 다짐을 했었는데 한 25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그렇긴 했는데 이제 막상 문제가 있는 게 딱 사회에 나와서 제가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지하철에 제가 대학교에 등교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나 뭐 아니면 다시 학교를 할 때 집에 갈 때의 모습을 보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고 있거나 다들 뭔가 일상에 지쳐 있고 저도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경도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다시 책을 읽으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미나 씨가 한 권의 책을 다시 한번 좀 다시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즘에 이제 저 나이가 이제 제 대학 동기들은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인데요. 되게 지금 11월이 좀 면접이 뭐 통과되고 뭐 불합격 된다고 이런 통보가 많이 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친구들이 우는 모습이나 뭐 술 한잔을 하자는 이런 모습을 듣고 왔는데 막상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약간 요즘에 그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좀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걸 이제 경험하신 어른분들께서는 어차피 지나가는 일이고 어떻게 다 될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나약하니 약간 이런 말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전 되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책이 필요한데 그 정도 하는 것만 더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시는 책과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어깨가 무겁죠? 굉장히 엄청납니다 지금. 네, 근데 일단 다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책. 저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다시 읽어서 되게 재밌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조지 오웰의 1984예요. 네, 왜 다시 읽게 됐냐면 저는 1984를 읽었죠. 근데 읽고 한참 지나서 1984가 나왔어요. 그런데 1984를 읽고 1984를 뭔가 약간 비틀은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1984를 읽었어요. 근데 확실히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씨는 1984를 보면서 이런 자기의 스토리를 생각해냈다라는 게 일단 처음엔 너무 놀라웠고요. 그리고 원래 1984에 없는 되게 현대적인 게 1984에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 최근에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도 그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그러니까 단편집인데요. 그 마지막 단편이 변신을 약간 비꼬아 쓴 그런 약간 틀어서 쓴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책을 보면서 항상 그분이 어떤 책을 염두에 두고 쓰셨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조금 흥미로울 수 있는 책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1984, 1984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위로가 되는 책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되게 좋은 글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위로가 많이 되는 책은요, 사람들의 좀 자전적인 소설들,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아파해요. 네, 그 이야기 속에 굉장히 아픔이 많고 또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경험 속에서 이 사람도 아팠구나 라는 게 저한테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시점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행동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약간 이런 기분도 주고 또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 이런 것도 그냥 그 자체가 저한테 주는 위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전 소설 중에 일단 신경숙 선생님의 이제 외딴방이 있고요. 네, 너무 다들 읽으셨을 것 같고, 네, 또 무라카미 류라는 소설가가 있죠. 근데 그분의 다른 책들은 제가 조금 너무 하드코어라고 생각해서 많이 안 읽게 되는 면도 있는데 69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그분의 약간 자전 소설이라서 자기 본인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하드코어적인 소설가가 막상 자기 얘기를 하니까
여린 면이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면이 저한테 좀 많이 이 하드코어적인 세상 사회에서 좀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세요.